1. 길이가 4m인 원형 단면 기둥의 세 장비가 배기 되기 위한 기둥의 지름은 2. 16cm. 2. 연속볼을 상이한 모멘트 방정식을 이용하여 B점의 모멘트 MB는 마이너스 92.8tm을 구하였다. B점의 수직 발력은 4. 59.5톤. 3. 내민보의 그림과 같이 지점 A의 모멘트가 작용하고 집중하중이 보의 양 끝에 작용한다. 이 보에 발생하는 최대 힘 모멘트의 절대값은 3. 10tm. 4. 그림과 같은 단주에서 800kg의 연직 하중이 편심거리 2에 작용할 때 단면에 인장력이 생기지 않기 위한 이의 한계는 3. 9cm. 5. 그림과 같은 비대칭 3인지 아치에서 힌지 C의 연직 하중 15톤이 작용한다. A지점의 수평 발력하는 2. 15.79t. 6. 그림과 같은 캔틸레버보에서 A점의 처짐은 2번. 7. 아래 그림과 같은 불규칙한 단면의 AA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35 곱하기 106mm이다. 단면의 총 면적이 1.2 곱하기 104mm이라면 BB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1. 17 곱하기 106mm. 8. 평면 응력 상태 하에서의 모아의 응력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대 전단 응력의 크기는 두 주응력의 차이와 같다. 9. 아래 그림과 같은 트러스에서 유부재에 일어나는 부재 내력은 1. 9톤. 10. 탄성계수 2. 전단 탄성계수 G, 포화 송수 M 사이의 관계가 옳은 것은 3번. 11. 아래 그림과 같은 캔틸레버보에서 휨에 의한 탄성 변형 에너지는 4번. 12. 그림과 같이 이축 응력을 받고 있는 요소의 최적 변형률은 4. 4.0 곱하기 10-4. 13. 다음 그림과 같은 단순보의 중앙점 C에 집중하중 P가 작용하여 중앙점에 처진 델타가 발생했다. 델타가 0이 되도록 양쪽 지점에 모멘트 M을 작용시키려고 할 때 이 모멘트의 크기 M을 하중 P와 지간 L로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3번. 14. 그림과 같은 단순보의 이동하중이 작용할 때 절대 최대의 모멘트는 2. 423.2kN/m. 15. 다음의 부정전 구조물을 모멘트 분배법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C점이 롤러 지점임을 고려한 수정 강도 계수에 의하여 B점에서 C점으로 분배되는 분배율 FBC를 구하면 2. 3/5. 16.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서 부재 AB가 6톤의 힘을 받을 때 하중 T의 값은 4. 6.93t. 17. 어떤 보 단면의 전단 응력도를 그렸더니 아래의 그림과 같았다. 이 단면에 가해진 전달력의 크기는 은 6kgcm이다. 2. 4800kg. 18. 아래 그림과 같은 보에서 A점의 발력이 B점의 발력의 2배가 되는 거리 x는 4. 4.0m. 19. 그림과 같이 폭과 높이가 모두 12cm인 이등변 삼각형의 x, y축에 대한 단면 상승 모멘트 IXY는 4. 864cm/. 20. L이 10m인 그림과 같은 내민보의 자유단에 P는 2톤의 연직 하중이 작용할 때 지점 B와 중앙부 C점에 발생되는 모멘트는 3. MB는 마이너스 10tm, MC는 마이너스 5tm. 21. 사진 측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과거감은 지도 축척과 사진 축척의 불일치에 의해 나타난다. 22. 켄트의 크기가 C인 노선의 곡선 반지름을 2배로 증가시키면 새로운 켄트 C의 크기는 1. 0.5C. 23. 대상구역을 삼각형으로 분할하여 각 교점의 표고를 측량한 결과가 그림과 같을 때 토공량은 2. 100m3. 24. 수심 H인 하천의 수면으로부터 0.2H, 0.6H, 0.8H인 곳에서 각각의 유속을 측정한 결과 0.562m/초, 0.497m/초, 0.364m/초이었다. 3점법을 이용한 평균 유속은 2. 0.48m/초. 25. 그림과 같은 단면의 면적은 4. 87m2. 26. 각의 정밀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20인 각 측량기로 각을 관측할 경우 각 오차와 거리 오차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줄자의 정밀도는 1. 약 1/만. 27. 노선의 곡선 반지름이 100m, 곡선 길이가 20m일 경우 클로소이드의 매개 변수는 3. 45m. 28. 수준점 A, B, C에서 P점까지 수준 측량을 한 결과가 표와 같다. 관측거리에 대한 경중률을 고려한 P점의 표고는 1. 135.529m. 29. 그림과 같이 교우 수준 측량을 실시한 결과 A1은 3.835m, B1은 4.264m, A2는 2.375m, B2는 2.812m이었다. 이때 양안의 두 점 A와 B의 높이 차는 2. 0.433m. 30. GNSS가 다중주파수를 채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4. 전리층 지연 효과의 제거를 위해. 31. 트래버스 측량의 폐합 오차 조정 방법 중 컴파스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각과 거리의 정밀도가 비슷할 때 실시하는 방법이다. 32. 트래버스 측량의 종류와 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폐합 트래버스는 오차의 계산 및 조정이 가능하나 정확도는 개방 트래버스보다 낮다. 33. 삼각망 조정 계산의 경우에 하나의 삼각형에 발생한 각오차의 처리 방법은 1. 각의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배분한다. 34.
종단 수준 측량에서는 중간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중심말뚝의 간격이 20m 내외로 좁기 때문에 중심말뚝을 모두 전환점으로 사용할 경우 35. 표고 또는 수심을 숫자로 기입하는 방법으로 하천이나 항만 등에서 수심을 표시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4. 점고법 36. 그림과 같은 유심 삼각망에서 점 조건 조정식에 해당하는 것은 3. 360도 37. 120m의 측선을 30m 줄자로 관측하였다. 1회 관측에 따른 우연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mm이었다면 전체 거리에 대한 오차는 2. 플러스 마이너스 6mm. 38. 완화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완화 곡선의 접선은 시점에서 원호의 종점에서 직선에 접한다. 39. 축적 1 500 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축적 1 3000 지형도를 제작하고자 한다. 축적 1 3000 도면 한 장에 포함되는 축적 1 500 도면의 매수는 3. 36매. 40. 지오이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지오이드면과 기준 다원체면은 일치한다. 41. 다음 중 증발에 영향을 미치는 임자가 아닌 것은 3. 통수능. 42. 유역 면적이 15km이고 1시간에 내린 강우량이 150mm, 일대 하천의 유출량이 350m3s이면 유출일은 1. 0.56. 43. 비압축성 유체의 연속 방정식을 표현한 것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4. A1V1은 A2V2. 44. 다음 물의 흐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4. 에너지선과 동수 경사선의 높이의 차는 일반적으로 V2g이다. 45. 미계측 유역에 대한 단 이유량도의 합성 방법이 아닌 것은 3. 호턴 방법. 45. 미계측 유역에 대한 단 이유량도의 합성 방법이 아닌 것은 3. 호턴 방법. 47. 폭 35cm인 직사각형 위어의 유량을 측정하였더니 0.03m3s이었다. 원유 수심의 측정에 1mm의 오차가 생겼다면 유량에 발생하는 오차는 공식을 사용하되 원유시 단면 수축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 1.16%. 48. 여과량이 2m3s, 동수경사가 0.2, 투수계수가 1cm 매초일 때 필요한 여과지 면적은 1. 1000m2. 49. 다음 표는 어느 지역의 40분간 집중 호우를 매 5분마다 관측한 것이다. 지속 기간이 20분인 최대 강우 강도는 3. I는 69mmhr. 50. 길이 13m, 높이 2m, 폭 3m, 무게 20톤인 바지선의 일수는 1. 0.51m. 51. 개수로 내의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동수경사선은 자위표면과 일치한다. 52. 상대조도에 관한 사항 중 옳은 것은 4. 절대조도를 관지름으로 나눈 것이다. 53. 그림과 같이 물속에 수직으로 설치된 넓이 2m 곱하기 3m의 수문을 올리는 데 필요한 힘은 2. 53.4kN. 54. 단위 중량 W, 밀도로우인 유체가 유속 V로서 수평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지름 D, 길이 리터인 원주가 유체의 흐름 방향에 직각으로 중심축을 갖추고 놓였을 때 원주에 작용하는 항력은 2번. 55. 도수 전후의 수심이 각각 2m, 4m일 때 도수로 인한 에너지 손실은 3. 0.25m. 56. 다음 중 부정류 흐름 지하수를 해석하는 방법은 1. 띠즈 방법. 57. 부피 50m3인 해수의 무게와 밀도를 구한 값으로 옳은 것은 4. W는 51.25톤, 로 104.6kg 세크토엠포. 58. 수리학상 유리한 단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수심을 반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외접원으로 하는 제형 단면이다. 59. 오리피스에서의 유량 Q를 계산할 때 수도 H의 측정에 1%의 오차가 있으면 유량 계산의 결과에는 얼마의 오차가 생기는가? 2. 0.5%. 60. 폭 8m의 구형단면 수로의 40m3s의 물을 수심 5m로 흐르게 할 때 비에너지는 1. 5.06m. 61. 경간 L은 10m인 대칭 T형보에서 양쪽 슬래브의 중심 간 거리 2100mm, 슬래브의 두께 100mm, 복부의 폭 400mm일 때 플랜지의 유폭은 얼마인가? 1. 2000mm. 62. 다음 그림의 고장력 볼트 마찰이음에서 필요한 볼트 수는 최소 몇 개인가? FCT를 사용하며 마찰이음의 허용력은 48kN이다. 3. 6개. 63. 철근 콘크리트 보의 스터럽을 배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옳은 것은 2. 보에 작용하는 4인장 응력에 의한 균열을 제어하기 위하여. 64. 아래 그림과 같은 두께 12mm 평판의 순단 면적은 3. 2772mm. 65. 그림과 같은 필기용접의 유효목 두께로 옳게 표시된 것은 3. 0.7s. 66. B는 300mm, D는 600mm, 에즈는 3D 35는 2870mm인 직사각형 단면보의 파괴 양상은 2. 연성 파괴. 67. 철근 콘크리트 부재에서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재의 두께를 크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구조상 가장 두꺼워야 될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를 갖는다고 가정. 1. 캔틸레버 단순 지지 1단 연속 양단 연속. 68.
일방향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에서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450메가파스칼인 E형 철근을 사용한 경우 수축 온도 철근 B는 0.0018. 69. 프리스트레스의 도입 후에 일어나는 손실의 원인이 아닌 것은 2. PS 강제와 쉬스 사이의 마찰. 70. 폭이 400mm, 유효 깊이가 500mm인 단철근 직사각형보 단면에서 강도 설계법에 의한 균형철 분량은 약 얼마인가? 3. 7149mm. 71. 복철근 콘크리트 단면의 인장철근 B는 0.02, 압축철근 B는 0.01이 배근된 경우 순간 처짐이 20mm일 때 6개월이 지난 후 총 처짐량은 3. 36mm. 72. 그림과 같은 철근 콘크리트 보단면이 파괴 시 인장철근의 변형률은 4. 0.015. 73. 다음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4. RC보다 내화성에 있어서 유리하다. 74. 그림과 같은 단면의 중간 높이의 초기 프리스트레스 900kN을 작용시켰다. 20%의 손실을 가정하여 하단 또는 상단의 응력이 0이 되도록 이 단면에 가할 수 있는 모멘트의 크기는 3. 72kN/m. 75.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피복 두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현장치기 콘크리트로서 흙에 접하거나 오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는 D25 이하의 철근의 경우 40mm이다. 76. 옹벽의 토합 및 설계 일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뒷부벽식 옹벽에 접하는 정밀한 해석이 사용되지 않는 한 3변 지지된 이방향 슬랩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77. 폭 350mm 유효 깊이 500mm인 보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400메가파스칼인 D13 철근을 인장 주철근에 대한 경사각이 60도인 U형 경사 스터럽으로 설치했을 때 전단 보강 철근의 공칭 강도는 4. 277.6kN. 78. 보통 중량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강도가 35메가파스칼, 철근의 항복 강도가 400메가파스칼로 설계된 부재에서 공칭 지름이 25mm인 압축 E형 철근의 기본 정착 길이는 2. 430mm. 79. 개수하중에 의한 단면의 개수인 모멘트가 350kN/m인 단철근 직사각형 보의 유효 깊이의 최소값은 4. 613mm. 80. 그림과 같은 나선철근 기둥에서 나선철근의 간격으로 적당한 것은 는 0.018, 나선철근의 지름은 12mm, DC는 나선철근의 바깥지름 1. 61mm. 81. 말뚝의 부마찰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연약한 점토에 있어서는 상대 변이의 속도가 느릴수록 부마찰력은 크다. 82. 다음 중 점성토 집안의 계량 공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2. 비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83. 표준합 밀실험을 하였더니 하중 강도가 2.4kgcm2에서 3.6kgcm2로 증가할 때 간극비는 1.8에서 1.2로 감소하였다. 이 흙의 최종 치마량은 약 얼마인가? 1. 428.64cm. 84. 아래 그림과 같은 3m 곱하기 3m 크기의 정사각형 기초의 극한 지지력을 테르자기 공식으로 구하면 은 20도 점착력은 5tm2, 지지력 계수 NC는 18, N감마오 NQ는 7.5이다. 2. 149.52tm2. 85. 아래 그림과 같이 지표면의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A점에서 발생하는 연지 응력의 증가량은 1. 20.6kgm2. 86. 모래 집안에 30cm 곱하기 30cm의 제압판으로 제하 실험을 한 결과 10tm2의 극한 지지력을 얻었다. 4m 곱하기 4m의 기초를 설치할 때 기대되는 극한 지지력은 3. 133tm2. 87. 단동식 증기 해머로 말뚝을 박았다. 해머의 무게 2.5t, 낙하고 3m, 타격 당 말뚝의 평균 관입량 1cm, 안전율 6일 때 엔지니어링 뉴스 공식으로 허용 지지력을 구하면 3. 100t. 88. 예민비가 큰 점토란 어느 것인가? 3. 다시 반죽했을 때 강도가 감소하는 점토. 89. 사면의 안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임계 활동면이란 안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활동면을 말한다. 90. 다음과 같이 널말뚝을 박은 집안의 유선망을 작동하는 데 있어서 경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 91. 토립자가 둥글고 입두분포가 나쁜 모래 집안에서 표준 관입 시험을 한 결과 N치는 10이었다. 이 모래의 내부 마찰각을 두남의 공식으로 구하면 2. 26도. 92. 토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3. 옹벽 흑막 이벽체 널말뚝 중 토합 분포가 삼각형 분포에 가장 가까운 것은 옹벽이다. 93. 유선망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침투 속도 및 동수경사는 유선망의 폭에 비례한다. 94. 어떤 종류의 흙에 대해 직접 전단 시험을 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값으로부터 점착력을 구하면 3. 2.4kgcm2. 95. 모래의 밀도에 따라 일어나는 전단 특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다시 성형한 시료의 강도는 작아지지만 조밀한 모래에서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강도가 회복된다. 96. 다음은 전단 시험을 한 응력 경로이다. 어느 경우인가? 1.
초기 단계의 최대 주응력과 최소 주응력이 같은 상태에서 시행한 3축 압축 시험의 전응력 경로이다. 97. 흡입자의 비중은 2.56, 함수비는 35%, 습윤 단위 중량은 1.75 GCM3일 때 간극률은 약 얼마인가? 4. 49%. 98. 그림과 같이 모래층에 널말뚝을 설치하여 물막이 공내에 물을 배수하였을 때 분사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얼마의 압력을 가하여야 하는가? 2. 16.5 TM2. 99. 흙의 다짐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전단 강도 저하. 100. 로드에 붙인 어떤 저항체를 지중해 넣어 관입, 인발 및 회전에 의해 흙의 전단 강도를 측정하는 원위치 시험은? 2. 사운딩. 101. 슬러지 용량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SVI는 슬리지 밀도 지수의 100을 곱한 값을 의미한다. 102. 완송 여과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응집제를 필수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103. 수원지에서부터 각 가정까지의 상수도 계통도를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3. 수원 취수 노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 104. 하수 처리장에서 48만 L대2의 하수량을 처리한다. 펌프장의 습정을 하수로 채우기 위하여 40분이 소요된다면 습정의 부피는? 1. 13.3 M3. 105. 험기성 상태에서 탈질산화 과정으로 옳은 것은? 3. 질산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가스. 106. 함유식에서 하수 차집관로의 계획 하수량 기준으로 옳은 것은? 2. 계획시간 최대 오수량의 3배 이상. 107. 양수량 15.5 M3민 양정 24M, 펌프 효율 80%, 여유율 15%일 때 펌프의 진동기 출력은? 4. 87.2 kW. 108. 하수관로 매설시 관로의 최소 흙 두께는 원칙적으로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2. 1.0M. 109. 활성탄 처리를 적용하여 제거하기 위한 주요 항목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질산성 질소. 110. 정수 처리의 단위 조직으로 사용되는 오존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이내 제거 능력이 뛰어나고 수온이 높아져도 오존 소비량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111. 호수나 저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성층 현상이 지속되면 하층부의 용존 산소량이 증가한다. 112. 전향정 4M, 회전속도 100rpm 펌프의 비교 회전도가 921대 양수량은? 1. 677M3민. 113. 어느 도시의 급수 인구 자료가 표와 같을 때 등비 증가법에 의한 2020년도의 예상 급수 인구는? 1. 약 12,000명. 114. 수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용천수는 지하수가 자연적으로 지표로 솟아나온 것으로 그 성질은 대개 지표수와 비슷하다. 115. 수격 현상의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2. 가능한 관내 유속을 크게 한다. 116. BOD 200mgl, 유량 600m3대2 인원의 식료품 공장 폐수가 BOD 10mgl, 유량 2m3s 하천에 유입한다. 폐수가 유입되는 지점으로부터 하류 15km 지점의 BOD는? 1. 4.79mgl. 117. 하수 슬러지 처리 과정과 목적이 옳지 않은 것은? 4. 농축 중간 슬러지 처리 공정으로 고형물 농도의 감소. 1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BOD, COD는 오염의 지표로서 하수 중의 용존 산소량을 나타낸다. 119. 상수도 시설 중 접합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관로의 도중에 설치하여 주로 관로의 수압을 조절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120. 도수 및 송수관을 자연 유화식으로 설계할 때 평균 유속의 허용 최대한도는? 2. 3.0 m/초.